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르TV의 한종 대표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여기저기 좀 사고가 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메타가 주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수모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또 엄청난 또 사고가 터졌죠.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불과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0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200달러니까요. 거의 뭐 3분의 1토막 이상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약간 좀 작전주가 실패하는 뭐 그런 모습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일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고물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그 생필품, 그래서 요즘 음식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생필품이야 우리가 이제 소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2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틀 동안에 거의 70조 정도 70조입니다. 70조면은 거의 뭐 하이닉스급 하이닉스 약간 못 맞추긴 하는데요. 거의 이틀 만에 하이닉스 비슷한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쇼킹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료 회원이 이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해서 20만 명 정도 줄었고요. 2억 2천만 명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정을 공유를 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1억 가구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걸 좀 단속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정만 있으면 사실 내가 계정을 남한테 빌려주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아내겠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막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주가의 기회가 되긴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또 이제 넷플릭스에는 또 기회가 하지 않을까. 1위의 기업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동영상 광고라던가 뭐 이런 걸 접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어떤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또 분명히 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가장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 라인들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 라인이기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업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전통적인 이런 뭐 철강주들 막 이런 평상시 같았다라면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니라면 절대 쳐다도 안 볼 그럴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돈나무 언니가 있을 겁니다. 돈나무 언니는 한때 저금리 시대에서 빅테크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서 워렌 버핏을 깔봤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 투자의 시기가 됐죠.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BOA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료 업체들 가치 투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워런 버핏의 빛이 다시 바래고 있는 빛이 빛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률이 폭락한다라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기업 참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1997년도에 생겼죠. 음, 인터넷하고 영화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세계에서 점유율이 30%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이 업체는 이제 DVD를 대여해 주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크 랜돌프 그리고 어 제일 유명한 리드 형, 이 사람이 함께 만든 기업이 되겠는데 어 만들었던 이유는 DVD에 대해서 연체료를 물었던 거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체통으로 이제 DVD를 넣으면 반납이 되고 또 집으로 배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렸고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의 그런 넷플릭스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요, 액면 분할까지 했던 기업이니까 뭐 10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됐지만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미국 증시는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올라갔다가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또 액분을 했는데요. 주식 분할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또 한 7배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몇 배가 올라갔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주가 상승을 기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폭락하면서 바로 이런 이 올랐던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되돌리면서 주가 좀 막 폭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바로 회복할 리가 없어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폭락은 바로 회복 안 합니다. 이제 이 충격이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넷플릭스, 뭐 여러분도 보시긴 아시겠지만 요즘 OTT 처음에는 와 이게 안 본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입 많이 했죠. 근데 저도 봅니다만은 이제 뭐 볼 게 없고 뭐 다 제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볼만한 내용이 없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흥행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가입자들 유탈을 했고 또 디즈니도 있고 또 경쟁사가 생겼잖아요. 디즈니, 애플 이런 경쟁사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 쿠팡도 있었고요.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용자들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모습도 무시할 수 없는 하락의 이유다. 가입자가 감소했던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우리 뭐 CJ 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물론 이제 점점점 줄긴 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좀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기업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훨씬 많이 했고 벌어가는 돈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참 고마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콘텐츠 업체들 단기적으로는 넷플릭스가 빠지니까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콘텐츠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좀 주가 올라오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이 보일 겁니다. 이 빨간색 선 241선 일명 제가
헌법선이다라고 부르는 그 선인데요. 이 선이 꺾여 있을 거예요. 이 선이 꺾여 있을 때 주가가 이걸 돌파하게 되면 매도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보세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주가 좀 밀려 내려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쇼박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쇼박스. 어떻습니까? 주가 내려서 왔습니다. 탄탄해요. 그러니까 쇼박스는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영향을 많이 안 받겠다라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저항받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항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쇼박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이 콘텐트리 같은 업체도 최근에 좀 주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업체도 탄탄합니다. 에이스토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콘텐츠죠. 뭐 탄탄합니다. 대세가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이 있지만 뭐 에이스토리도 뭐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에게는 결론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거든요. NEW 어떻습니까? NEW도 뭐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가 빠져도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는 넷플릭스도 그렇고 부족한 게 뭐냐는 거죠. 왜 가입자가 줄어?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 콘텐츠 늘려야 되겠고. 그럼 콘텐츠 늘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재방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자체적인 그런 영화 또는 드라마, 시리즈 이런 것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좀 뜸하잖아요. 넷플릭스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그걸 안다라면 이제 투자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최소한 몇 개씩은 계속 내줘야죠. 콘텐츠를.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 콘텐츠 업체들 뭐 앞으로 애플도 그럴 거고 그리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 콘텐츠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의 콘텐츠 업체가 그렇게 나쁜 내용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